안녕하세요. 저는 연합채권단의 마스코트 채권 회복, 재회복입니다. 회복이와 함께하는 행사 전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사장에서는 촬영 및 녹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촬영, 녹취를 하시면 행사 촬영 중인 7대의 카메라를 통해 내용 삭제 요청 후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앞좌석을 발로 차지 말아주세요. 우리 연합채권단 서로 예의를 지켜요. 세 번째, 원활한 행사를 위해서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해주시고 급하신 분들은 나가셔서 통화 및 대화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비상시 비상구는 무대 앞 2곳, 뒤 출입문 2곳, 좌우 출입문 2곳 총 6곳입니다. 이상 회복이와 함께하는 행사 전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N 한국방송 김원근입니다. 예, 박수 한 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또 아는 분도 오셨네. 예. 제가 연합채권단의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예. 좀 놀라셨을 텐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진실이 막 가려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 제가 이 행사 하기 전에 여기 행사 담당자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공하는 방법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곳에서 자기를 비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행사는 내가 가치를 인정받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저도 마음껏 저를 비추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성공하는 마음으로 저랑 같이 자신을 비추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피해자로서 채권자로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피해 복구 구제를 위한 자리라면은 그 어디라도 저는 함께하고 응원하고자 하는 이유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시지만 제가 방송도 우리 엄윤상 대표님하고 해봤고 또 이렇게 사전에 많이 알아보니까 이 연합 채권단이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전문성 그리고 계획이 아주 절차화되어 있어서 움직일 때 모습이 너무나도 월등하다고 느껴져서 저도 무언가 도울 일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 벌써 여기 회원 가입이 며칠 전만 해도 한 700명이라 그랬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1000명 정도 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단합이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단 한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구성원들의 노력이 구석구석까지도 보입니다. 저는 시더스 관련 행사를 참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앞에
제가 지금 말하는 대본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방송국에서만 가능한 건데 여기 팀들이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의 동선이 막 짧게 돼 있어서 아주 철저하고 지독한 기획력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이 이제 버티고 있으니까 연합 채권단을 신뢰하고 또 신뢰를 수반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서 믿고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사 전에 아까 최해보기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걸 조금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립니다. 저는 이제 휴대폰을 좀 가방 속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휴대폰은 다 주머니에 넣으시고 비행기 모드나 무음으로 해야 됩니다. 행사 중에 막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사진 촬영을 하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지금 카메라가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것만 해도 4대에다가 CCTV까지 하면 한 7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 사진을 찍어서 또 인신공격하는 재료로 쓰면 안 되니까 그런 공해 때문에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행사 중 촬영은 좀 금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막 녹취해서 하다 보면 앞뒤 다 자르고 또 이상한 얘기만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찍기를 원하시는 분은 끝나고 나서 저랑 이제 셀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여기 뭐 행사 진행 요원이 퇴장 조치를 한다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죠? 자, 우리는 이곳에서 현재를 각성하고 미래를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게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시간이 굉장히 이제 빠듯한데 또 이제 궁금한 것도 많고 질문할 것도 이제 많으시겠지만은 이 행사에서 이 브리핑 되는 두 분이 이제 발표를 할 건데 그게 다니까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 주고받을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임원진 또는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그 성원이 담긴 그런 응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박수 한번 주실까요? 이 발표할 두 분에 대해서. 이래야 이제 힘이 나고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맥 빠지지 않게 힘낼 수 있게 여러분이 믿어주시고 팍팍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른 단체에는 없는 연합채권단에만 존재하는 연합채권단의 대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아주 착하디 착한 변호사 엄윤상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합채권단 엄윤상 변호사입니다. 행사가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양해 말씀드리고요. 시더스 그룹 행사 중에 아마 관공서에서 하는 행사가 오늘이 처음 아닐까 싶은데요. 그 연제구청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습니다. 연제구청의 대관료가 오늘 그 자리가 크지 않습니까? 대관료가 상당히 비쌀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연합채권단 회비가 얼마죠? 12만 원인데 오늘 대관료 12만 원에 이렇게 연제구청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달려왔습니다. 회원 여러분들 아까 이제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얼마나 그동안 어려움이 많으셨습니까? 연합채권단이 지향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실에 집중하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닥친 시스템코리아, 시더스그룹 시스템코리아의 그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을 외면하고 어떤 일도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스템코리아가 작년에 이제 파산 선고가 난 이후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현실에 우리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현실 내에서 어떤 해결점을 찾아보자는 뭐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아까 제가 앉아 있을 때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아마 질문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뭐 궁금한 것도 많으시고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뭐 여기 오신 분들의 한 분 한 분 질문은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향후에
뭐 연합채권단 카페라든가 아니면 뭐 저 개인적인 뭐 전화를 통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뭐 회원 여러분들께서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실 질문을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4가지를 오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연합채권단은 어떤 일을 하나요? 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회원들이 이제 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작년 연합채권단이 만들어진 이래 이제 전국에 많은 회원분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관심사나 걱정은 당연히 이제 파산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걸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렌트 문제, 리스 문제도 빠질 수 없겠죠. 연합채권단은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모든 것을 하고자 합니다. 채권 회수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으로는 휴스템 코리아의 채무자가 많이 있겠죠. 채무자를 상대로 한 민형사소송, 내용증명 보내기, 채무자로부터의 자발적인 변제, 숨어있는 자산 찾아내기 등 많은 것이 있겠죠. 이외에도 수많은 일을 해야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합채권단에서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자산운용사, 경영 컨설팅, 자문사 등 여러 그룹과 이미 제휴를 맺어 여러분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합채권단이라는 명칭에서도 보듯이 여러 단체들과도 협력을 할 것입니다.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지향하는 바는 모두 채권자들의 권리 회복일 것이기 때문에 연합채권단은 다른 단체의 활동을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분이 있는데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휴스템 피해자 권리구제연대 김수곤 대표님 오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수곤 대표님은 여러분들 연합채권단 회원이십니다. 작년에 이제 연합채권단이 출범되고 난 이후에 빠르게 이렇게 회원으로 가입해 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요 자리에서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는데 피해자 권리구제연대에 제가 또 법률 자문도 제가 맡고 있잖아요. 자문위원은 없잖아요, 그죠? 네, 자문위 없이 맡고 있는데 피해자 권리구제연대가 마치 플랫폼장들을 이제 고소를 하고 뭐 이런 분위기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 피해자 권리구제연대는 모든 지금 우리 시더스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특히나 이제 플랫폼장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껴야 될 거고, 우리 연합채권단에도 많은 플랫폼장들이 가입해 계시지만 저는 뭐 여러 방송을 통해서 플랫폼장들 처벌에는 반대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플랫폼장들 처벌에는 반대하지만 모든 회원 뿐만 아니라 모든 플랫폼장들 어느 누구든 이 지금 휴스템 코리아의 어떤 사태에 있어서 책임을 가지지 않는 분은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원들이 이 지금 어려운 문제를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피해자 권리구제연대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활동을 하신다는 점을 여러분들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채권단이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들의 참여와 성원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최근 들어 연합채권단에 가입하는 회원 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회원 가입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연합채권단 카페에 꼭 가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는 단톡보다 여러 단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연합채권단의 소식, 그 다음에 질문과 답변은 연합채권단 카페를 통해서 질문을 해 주신다면 의문점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렌트, 리스 해결 방안 있나요? 입니다.
렌트 리스에 대한 획기적이고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여러분들 있을까요? 이를 위해 여러 단체들이나 사람들이 노력을 해왔지만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연합채권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합채권단에 가입한 회원들의 요구사항은 다양합니다. 차량을 반납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데 렌트 리스료를 현실화하고 싶으신 분, 계약기간까지 요금을 지불하더라도 그동안 입었던 손해와 앞으로의 손해에 대해 보상을 원하는 분 등 다양하므로 해결 방안도 유형별로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의 종류가 이제 국산인지 외제인지에 따라서 차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합채권단은 이미 많은 연구와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지만 각 회원별로 요구 조건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전문 인력도 준비를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 시원한 말씀을 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자세한 방법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나요?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한테 이 질문을 정말 길을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파산관계인 보고서를 보면 회수 가능 자산 총액이 814억 이렇게 되어 있고 우선 변제 대상인 조세는 12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산 채권자들한테 돌아갈 배당이 희박하다. 이런 그 표현을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 군데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이를 보고 많은 채권자들이 놀라고 실망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실망을 하실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회수 가능 채권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이후에 또 아마 이명원 대표님이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세채권 1200억 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데요. 한번 돌이켜 볼까요? 휴스텐 코리아는 그동안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다 내왔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세도 100% 이상 받아간 분들한테 3.3%를 원천징수해서 다 분기별로 납부를 해왔는데 갑자기 1200억 세금이 뭐지? 이런 의문이 생기시죠? 그 세금이 뭐지? 이런 의문이 생기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있었습니다. 세무조사가 있었는데 있고 나서 이 1200억의 세금이 이제 고지가 되었습니다. 이 1200억 세금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휴스텐 코리아에 부과된 세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휴스텐 코리아는 그동안 이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내왔기 때문에 휴스텐 코리아에 부과된 세금이 아니라 100% 모두 받아간 회원들에게 이자 소득세를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천 징수 의무가 있는 휴스텐 코리아에 부과된 세금입니다. 그 1200억이 일단은 3개년간 21년, 22년, 23년 3개년간 부과된 세금이고 이거는 이제 휴스텐 코리아가 납부할 세금이 아니라 100% 다 받아간 회원들에게 이자 소득세로 원천 징수를 휴스텐 코리아가 해야 되는데 그걸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된 세금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소득세는 이제 3.3%를 이제 원천 징수를 해왔는데 이자 소득세는 세율이 세법에 따라 2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겠죠. 이자 소득이라고 하니 아마 여러분들 의아하실 텐데요. 이자 소득의 종류는 다양한데 국세청에서는 순수금을 휴스텐 코리아에서 회원들한테 빌린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출금 등을 통해서 이제 회원들한테 줬는데 이거를 이제 이자 소득으로 본 거예요. 이자 소득으로 보고 이걸 회사가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고 해서 휴스텐 코리아에 1200억이 부과된 겁니다. 조금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자 소득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수긍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이제 현재 이의 신청을 해서 행정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요것만 오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세금은 휴스텐 코리아가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수금 100% 이상 찾아간 회원들이 납부 의무가 있는데 원천 징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부과된 것이다. 둘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세금은 날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셋째,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휴스텐 코리아가 납부 의무가 있는 회원들한테 이제 구상을 할 거예요. 구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파산 재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넷째, 구상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동안 이제 100% 이상 받아간 회원들은 이제 3.3% 원천 징수할 때 그때도 냈고, 그거 이외에도 이제 종합소득세라고 해서 모두 이제 납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세금에서 다 차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큰 부담은 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 1200억 원이 이제 휴스텐 코리아에 부과가 됐지만 그거는 휴스텐 코리아 자체에 부과된 것이 아니라 회원들한테 100% 이상 받아간 회원들한테 이자 소득세를 회사가 원천 징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 부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파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814억의 세금 1200억을 빼고 나면 우리가 배당받아갈 게 없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1200억이라는 세금을 여기서 이렇게 들게 된 겁니다. 박수 한번. 그러니까 1200억 원을 주고 나면은 파산 재산에 남는 것이 없다. 이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 문제는 지금 아까 잠깐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연합채권단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많이 계세요. 다양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조금 접어두시고 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어디에 집중을 하시면 되냐면 814억 채권 회수, 그마저도 814억이 최소입니다. 최소고 최대한 저는 이제 2천억 이상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천억 이상 우리가 재산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회생의 길로 나아가자는 게 저의 생각이고 연합채권단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바처럼 세금 내고 나면 우리가 찾아갈 게 없다. 이거 아닙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오늘 요 한마디는 꼭 기억을 하시고 가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부분 제가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는데, 제가 그래도 그 시더스 그룹 법률지원단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세무사 자격증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률지원단장을 할 때 이 세금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많이 관여를 했고 자료도 있고 하지만 1200억 원이 이자 소득세고 100% 이상 받아간 분들에 대한 이자 소득세인데 휴스텐 코리아가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아서 이거를 휴스텐 코리아에 부과를 했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어보시죠? 아무도 얘기를 안 했죠? 이제 오늘 이 부분은 제가 그 김홍근 대표님도 처음 들어보시죠? 들어보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향후에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또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질문인데요. 채권을 언제까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장 관심사일 것 같기도 한데요. 파산이 진행되고 나서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이야기로 회원들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합채권단은 회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산 선고 후 저는 파산 절차를 끝내는데 1, 2년이면 가능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파산 절차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휴스텐 코리아의 채권자는 이해관계가 동일하고 회원들 간에 의사합치만 된다면 오래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소송 이외에 특별한 오래 걸릴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파산 절차에서 빠른 시간 내에 환가를 마치고 배당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받을 배당금은 글쎄 얼마나 될까요? 10%? 저도 섣부르게 단정할 수는 없네요. 다만 연합채권단의 회원들에게는 다를 것입니다. 연합채권단에 이미 가입한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파산 절차에서 가질 수 있는 여러 장점들에 대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여기 오신 회원 여러분 중에도 들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참고로 몇 가지 채권을 말씀드리자면 채권의 개수가 우리가 몇 개가 있겠습니까? 휴스텐 코리아는 지금 현재 자산은 모두 이제 채권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채권의 개수를 제가 세어보니까 115개더라고요. 115개의 채권인데 이 채권이 우리가 앞으로 찾아야 될 그 기준이다. 채권의 종류가 115개인데 지금 사진이 나오나요? 울산 웰빙 카페. 제가 이제 울산이잖아요. 이제 울산이다 보니까 이걸 한번 봤는데 울산 웰빙 같은 경우는 채권이 얼마가 있을까요? 휴스텐 코리아 23억 정도가 있습니다. 23억 정도가 있고 그리고 회수 가능한 금액은 2억 정도로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그럴까? 제가 뭐 여러 가지로 보고 어떻게 하면 연합채권단이 저 웰빙 카페의 채권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 많은 조사를 해봤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로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웰빙 카페 이외에 제주도에 있는 시더스 힐링 플랫폼 거기도 지금 영업을 한다고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 거기 영업을 과연 누구 허락을 받고 하고 있는지 거기도 우리의 채권이 존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채권들을 우리가 그냥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연합채권단에서 하나하나 조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채권 회복에 사용하고 있을까를 조사를 하고 어떻게 할까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양평 오로다운 우리가 들어보셨죠? 양평 오로다운 같은 경우는요. 여기 화면에 나오네요. 여기는 휴스텐 코리아가 얼마의 채권을 갖고 있습니까? 200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건재당 설정은 되어 있는데 이 200억 원의 채권이 과연 회수가 가능할 것인지 지금 여러분들한테 채권 몇 개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15개의 채권을 지금 또 여러 전문가 분들과 함께 조사하고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회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5개의 채권이 전부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파산관계인 보고서에 보면 우리 휴스텐 코리아의 자산이 5천억으로 되어 있지만 저는 그 이외에도 많은 자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여기서 자세히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발견한 게 있고 제보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어떤 모르는 그런 채권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합채권단에 제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회원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릴까 원고에 많이 적어오기는 했어요. 적어오기는 했는데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까 제가 앞자리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앞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뵙고 떠오르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앞에서 이렇게 회원 여러분들 뵈니까 기대하시는 그런 얼굴도 계시지만 걱정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 부탁 말씀드리자면 안 아프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그러니까 많이 아프시죠?
그 유명한 얼 나이팅게일인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 저는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책을 보니까 전 세계 1%의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이 뭐 그 책을 많이 본다고 해서 제가 잠깐 보니까 생각대로 된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저도 그 회원이라는 거, 시텍스 그룹, 시텍 코리아 회원이라는 거 아실 텐데요. 작년 1월 2일 날, 제가 이상훈 회장님 변호인으로 된 이후에 1년 넘어 있었으면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이나 이런 어려움, 이런 것들, 고통도 같이 겪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대로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났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 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연합채권단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생각을 우리가 정말 과거의 그 아픔, 힘드시겠지만 조금은 빠져나오셔서 미래의 어떤 희망, 이런 것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현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힘들 때 이렇게 주로 성공한 사람들, 힘들 때 힘든 사람들, 그런 걸 보면 안 돼요. 성공한 사람들, 그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 힘든 과정을 다 거치고 성공을 했더라고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점을 제가 보니까 공통점인데 너무 간단해요. 그게 뭐냐 하면 요즘 많이 쓰는 말, 루틴이라고 해서 평상시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그걸 유지를 하고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좋게 하는 아주 단순한 그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가고 날이 쌓이니까 성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오셨겠지만 저희 말씀이 여러분들 기대에 너무나 이렇게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라도 연합채권단과 함께 제가 하는 거를 엄윤상 변호사가 언제 채권 회수를 해줄까? 그렇게 바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부담감은 갖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모두 함께 해 주실 때 우리가 바라는 그 꿈이 더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윤상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엔 채권을 찾고 추심을 하고 이런 과정이 변호사가 해야 되는 업무라면 이제는 비즈니스, 사업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찾아놓고 다 써버리면 남는 게 없다. 조금 아까 우리 엄윤상 변호사가 여러분들 힘드시죠? 그러니까 벌써 들려오는, 저기 앉아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죽고 싶습니다. 사실 그렇게 왔거든요.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KTN 한국방송이 정직한 방송이라고 이렇게 표방하면서 지금까지 방송을 계속 해온 것이 저는 왜 했나 굉장히 후회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 유광식 본부장이라고 제가 고등학교 후배인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서 이렇게 알게 돼서 이게 하루하루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 사정을 보다 보니까 제가 벗어날 수가 없었고 또 이렇게 연락 오는 내용들이 대표님 방송하는 것 때문에 제가 목숨을 이어가고 있대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사명감이 생기겠습니까? 예, 그래서 끝까지 정직하게 해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사회자로 섰습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
아까 생각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이왕 한평생 사는 거 울어도 세월이 지나가고 웃어도 세월은 지나갑니다. 예, 웃는 얼굴로 예,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잖아요. 옛날부터 재판거리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던진다는 말이 있어요. 예, 재판은 재판으로 던진다. 그리고 나는 내일은 한다. 그런 게 있거든요. 예. 저도 뭐 말 못할 사연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질풍노도 같은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 다 하나의 역사의 한 페이지인데 어쨌든 생각대로 된다니까 좋은 생각하시고 기왕이면 웃는 모습으로 사시고 예, 찡그린 모습. 예전에 여러분들 그 행사하는 거 한번 봤더니 대한민국의 최고인 분들이 다 모였더라고. 그 행사 내용 봤거든요. 야, 나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회사가 있나.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오늘 우리 엄민상 변호사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하시고 모습을 바꾸기 바랍니다. 입을 좀 올리세요. 지금 입이 내리간 분이 있는데 입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표정도 좋아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우리 이명현 대표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아, 저렇게 훌륭한 분이 또 시더스 있었구나 하고, 제가 아주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 TSC라 그랬죠? 예, 이명원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TSD를 운영하고 있는 이명원 대표라고 합니다. 아마 저는 시더스 회원은 아닙니다. 아닌데 좀 인연이 여러분 다음으로 시더스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 말에 시더스 그룹 경영 지원 및 컨설팅을 맡아서 한 1년 정도 회사를 위해서 좀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좀 많이 힘들었어요. 뭐냐면 저 경찰서에서 오라 그래서 가서 조사도 받고요. 세무조사도 받고 뭐 사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저 또한 겪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회원분들은 정말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시더스하고 다시 제가 또 일을 하게 될지는 몰랐는데 지금 연합채권단이 이렇게 출범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하고는 좀 다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참여해서 이제 경영 지원 및 각종 이제 컨설팅 업무를 도우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고요. 예, 앞으로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6년 정도 기업 경영 컨설팅하고 세무, 재무, M&A, 그 다음에 한 2,500개 정도 회사에 경영 컨설팅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걸 느꼈는데요. 아무리 좋은 생각들이 있으셔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생각은 그저 생각으로 그냥 끝나버리고요. 반복되면 그냥 망상만 하다가 끝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많은 회사들이 흥망성쇠를 좀 봐왔거든요. 근데 시더스 그룹을 보면서는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냐면요. 만약에 2023년 말부터 24년 중반 정도까지 좀 회사의 여러 분들이 좀 합심을 하시고 좀 구심점을 가지고 움직이셨다면 충분하게 재건할 수 있는 부분들이 회사를 재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제 그런 골든타임들을 좀 많이 놓치셨던 것 같아요. 그거는 여기 계신 회원분들의 책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회사의 임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합심을 하셔서 좀 더 이끌어 가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제가 오해 아직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 말씀드리는데 저희 TSD가 업무 수행을 하면서 뭐 경찰 조사도 받고 뭐 그랬다고 했는데요. 굉장히 저도 좀
또 회원분들한테도 오해를 받고 혹시 회사에 뭐 돈을 빼돌리는 회사 아니냐 뭐 이런 사실은 오해를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뭐 밝혀졌으니까 지금은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이제 돕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게요. 지속적으로 좀 지금도 많이 좀 힘드시고 지치셨겠지만 지속적으로 연합채권단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을 꼭 찾으셔야 돼요. 진짜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으셔야 되고 그를 바탕으로 또 과거를 바탕으로 현실에 이제 충실하셔서 앞으로 좀 좀 더 회사를 좀 재건한다든가 옛날만큼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이 아까 중요하다고 우리 엄윤상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지나간 거는 사실은 돌이킬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있는 것들을 직시하시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다면 분명히 그 안에 또 방법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보니까 이제 파산이 이제 되셨고 그게 절망적이지만 그 중에서도 파산 자산이 있더라고요. 이 채권 형태이긴 한데 이 중에서 이제 장기 대여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설명을 하셨듯이 장기 대여금이 보시면 이제 원래는 4천억 이상이 있습니다. 이 장기 대여금이라는 건 뭐냐면요. 1년 이후에 회수하기로 이제 계약이 되어 있는 채권들을 말합니다. 그 반대로 이제 단기 대여금은 1년 이내에 우리가 회수하기로 하는 거. 근데 회사에서 지금 74개 회사 및 계열사 이런 데로 나간 게 4천억이 나갔더라고요. 장기 대여금이. 이게 대여금은 뭔가요, 여러분?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빌려줬으니까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아닌가요? 회사에 선수금을 내신 분들이 회사의 주주이자 그 돈의 권리자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4천억 원은 이 회원분들의 돈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찾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 이 파산 관제인은 이제 파산 관제인은 뭐 휴스텐 코리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파산 절차를 이제 이행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회수할 수 있냐 없냐 이게 큰 노력을 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회수 그냥 뭐 한다고 이렇게 그냥 공문 정도 보내고 그냥 뭐 멘트만 다 달아놨더라고요.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거 보고. 그렇게 해서 760억으로 재평가를 한 거예요. 예. 헐값이죠. 그러니까. 4천억이 나갔는데 파산관제인은 760억을 회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찾는 방법을 일단 샘플링으로 제가 한 2가지 정도 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채무자한테 일단 돈 내놔라 하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합채권단이 근데 어느 개인이 뭐 이렇게 나서서 할 수는 없잖아요. 공동의 자산이었었으니까요. 회사에. 그래서 연합채권단은 근데 우리 이제 회원들이 좀 많이 모이셨으니까 그 힘으로 채권 이제 회수를 요구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환 요구를 합니다. 74개 장기 대여금 그 채무자들한테. 상한 의무자들은 이제 올해도 보니까 이제 몇 개 돌아오는 게 날짜를 보니까 좀 있는 것 같고요. 내년도에도 있고 후년도에도 있습니다. 금액이 이제 적게는 몇 억에서 많게는 몇백억 단위들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렇죠. 돈을 빌려갈 때는 쉽게 빌려가는데 갚을 때는 잘 안 갚으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마침 회사도 뭐 파산됐겠다. 도망 다니겠죠. 안 주려고 하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말로만 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저도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이제 빌려줬다가 고소하고 좀 그런 걸 진행 중인데 줄 때는 쉽게 주고 받을 때는 엄청 어렵더라고요. 제 변호사비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죠? 근데 억울하지만 이런 방법들을 써야 돼요. 그래서 채무자한테 상한 반환 요구를 하시고 근데 이거는 이제 작은 반환이 되면 이 파산 자산에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작은 반환이 돼서 회수가 되면 파산 재단으로 들어옵니다. 그죠? 법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법원에서 이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전체 회원에게 비율대로 나눠주겠죠. 근데 이게 좀 사실은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올해 경우에 따라서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사실은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인데요. 두 번째 방법은 좀 우리가 조금 더 빨리 해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파산 재단에서 채권을 매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700 몇십억하고 자산 다 해서 이제 810 몇 억 정도 이렇게 평가를 해놨는데 그 800 몇십억을 평가해 놓은 거를 누군가가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러니까 우리 회원분들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법원에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을 누가 사서 그거를 이제 청구를 해서 회수를 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일반인들도 할 수도 있고 그 전문 이제 회사들이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파산관제인이 이 파산 채권을 좀 사가라. 시더스에서 다시. 근데 좀 억울한 얘기죠. 우리 거였는데, 우리 회사 거였는데, 이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다시 사가라. 이거 우리 건데 우리가 사오는 거니까 진짜 억울하죠. 근데 여기는 좀 현실적인 방법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져왔을 때, 만약에 연합채권단이 800억 채권을 한꺼번에 사올 수는 없겠지만, 이 중에 회수 가능성이 높은 채권을 분석을 해서 일부라도 사온다면, 쉽게 말해서 100만원짜리를 10만원에 사오거나 이럴 수 있는 결과가 되거든요. 좀 억울하지만. 그럼 그 10만원은 당연히 이제 전체 회원한테 돌아가는 거고, 연합채권단이 만약에 이걸 사온다면은 우리는 좀 꼭 시더스 게 아니더라도 사올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 시더스 거죠. 그거를 좀 10분의 1 가격으로 사오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다시 이제 원래 가치로 팔지는 못하더라도 조금 더 두세 배라든가 몇 배 이렇게 현금화 시킬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그 자산이 다시 좀 회복되는 늘어나는 효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연합채권단이 채권을 매입하면 채권자주의를 따로 가지는 겁니다. 시더스 전체 회원이 아니라 연합채권단이 가지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막바로 채무자한테 반환 요구나 반환 소송 같은 거를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 자산 채권을 매입하고 채무자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 요구를 하고 이제 내용 증명도 발송하고 이제 각종 방법들이 있죠. 위반하면은 대여금 지급 명령 신청을 민사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인지 때만 내면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청구하면은 이제 가져간 회사나 사람들이 그 설명을 하고 대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갚겠다, 안 갚겠다. 그러면 갚으면 이제 다행이고, 안 갚으면 형사 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환 시에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채권을 사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오롯이 연합채권단으로 귀속되고 연합채권단 회원분들한테 이건 이제 주주 자격으로 어떻게 보면 분배가 되는 겁니다. 또 이런 방법들을 저는 좀 미리 좀 쓰셨으면 회사 차원에서 이런 사태까지 안 왔을 텐데 하는 그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파산 선고가 나기 전에 했다면 더 좋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벌어진 일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있는 것들을 찾는 노력을 좀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회사나 여러 저희가 이제 그 협력사들이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돈을 일부 우리가 채권이나 이런 걸 회수를 해서 이제 찾아왔을 때 그냥 사실은 이 가치도 옛날보다 다 떨어져 있는 거고 한데 이거 그냥 분배하고 끝나면 금방 조금만 회수하고 끝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잉여자산의 운영을 좀 통해서 지속적인 수익 확보 방안을 좀 이제 가지시는 게 되게 유의미할 것 같은데요. 그러한 방법들이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좀 체계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 방법을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채권단에 만약에 잉여 자산이나 또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은 여기 장부에 있는 거 외에도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다른 채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좀 강하게 노력을 해서 찾아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찾아왔을 때 그 돈을 이제 조금 있는 거 우리가 다 써버리면 금방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일부는 나눠주시고, 채권단에서. 일부는 이제 재투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셔서 진짜 우리 연금처럼 조금씩이라도 나오는 게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하셔야 돼요. 아마도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시더스 그룹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떤 뭐 사건들로 인해서 그런 게 좀 중간에 중단이 돼서 회사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외부에서 보는 저로서는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회사가 처음부터 뭐 망하려고 하는 회사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연합채권단은 진짜 좀 정신 바짝 차리시고 좋은 방법으로 가시면은 분명히 해결책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연합채권단은 이제 뭐 성격은 뭐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게 이 세법적으로는 임의단체에 해당이 됩니다. 임의단체. 우리가 동호회 뭐 이런 것도 만들어도 단체 통장을 만들려면 이 단체 등록증을 내야 되거든요. 임의단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뭐 사익이나 이런 걸 추구하려는 게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임의단체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회원 명부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회원이시고요. 근데 회원이 변동될 수가 있겠죠. 지금은 1000명이신데 뭐 다음 달 되니까 정말 뭐 많이 가입을 하셔서 뭐 10,000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변동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이 구조상 우리는 그러니까 회원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늘어날 수 있으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연합채권단 싫어. 나 탈퇴할래. 그러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빠져나가시는 분, 이건 자유의사니까요. 그랬을 때 이 회원 명부가 이제 저희가 이게 뭐 주주 명부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넣고 빼고 이런 게 필요하지만 회원 명부는 자유롭게 넣고 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요걸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러면 회원 연합채권단이 잉여자산을 가지고 어디 이제 법인을 하나 뭐 SPC라든가 이렇게 만드시는 게 저희가 볼 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왜 또 중요하냐면은 일반 뭐 수익 사업이라든가 투자 사업이라든가 뭐 분배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그건 일반 법인으로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법인을 하나 두시고 여기서 이제 주주 명부가 막 변동이 되는 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연합채권단이 여기 대주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채권단 명단이 변동이 되더라도 자연스럽게 주주가 변경되는 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 역할을 언제든지 계속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각종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걸 좀 짜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는 조금 뭐 짧게 뭐 수익이 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뭐 길게 수익이 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채권도 아까 제가 단기가 있고 뭐 장기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찾아오는 것도 좀 방법이 틀려지듯이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 뭐 운용 수익이 나신다면 그 이익금이 다시 법인으로 들어와서 다시 우리 채권단, 연합채권단의 주주 자격이시니까 배당을 받게 되시는 구조로 하는 게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좀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익들이 이제 만약에 발생되시면 회원들한테 이제 골고루 좀 분배를 해주시고 또 재투자를 또 한 번 해서 뭐 관리를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하셨을 때 직접 간접적인 사업을 통해서 회사의 가치가 이제 다시 좀 상승이 되는 거고요. 이거 밸류에이션이라고 그랬는데 회사 가치를 이제 평가를 하면 그때쯤 되면 더 높아질 겁니다. 높아지면 이제 외부의 어떤 뭐 기관 투자자라든가 뭐 이런 자금 조달도 추가로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점점 좀 성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셨을 때는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뭐 직접 상장이라든가 우회 상장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참 지난 1년 동안 보니까 뭐 외부에서 누가 왔다 해서 뭐 상장 얘기들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은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시더스 그룹이 그런 사태가 안 났다면 저는 충분히 상장을 하고도 남을 회사라고 보여졌거든요. 규모나 뭐 계열사 규모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뭐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다시 좀 재건을 하셔서 그 단계로 가신다면 바로 이제 연합채권단 분들이, 회원분들이 이제 정말 이제 주주가 되시는 거고 뭔가 이제 우리한테 이제 채권 회수도 있지만 수익이 될 수 있는 길들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점점 이제 회사 가치가 높게 평가를 받고요. 더 높게 성장시켜서
주주인 연합채권단 회원분들이 보다 많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경영 컨설팅 오래 하면서 좀 많이 했던 얘기인데요. 이 사람이 이 혈액이 온 몸을 다 돌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돌다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막히거나 어디 가서 터지거나 그럼 뭐 뇌출혈이 와서 이제 심지어 사람이 뭐 쓰러지거나 죽는 경우도 올 수 있고요. 심장마비가 와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기업은요, 이 혈액이 바로 이 자금의 순환입니다. 자금의 순환이 잘 돼야 기업이 망하질 않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흑자도산 나는 경우도 있고 회사들이 그렇습니다. 회사 엄청 큰데 시더스 그룹도 진짜 좀 억울한 경우예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법적인 부분은 법정에서 다투는 거니까 제가 뭐 법률가는 아니니까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회사의 이제 경영적인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재작년 말에 딱 왔을 때 회사가 이렇게 규모가 큰데 왜 이렇게 관리 시스템이 좀 허술하지? 라는 의문을 가졌거든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분들이 뭐 잘못해서 이제 임직원분들이 잘못해서 그랬다기보다는 단시간에 회사가 성장이 되다 보니까 그에 맞는 이제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대기업 뭐 다니는 주변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기업들은 보면은 막 부서가 많잖아요. 무슨 부서도 있고 무슨 부서도 있고 이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누가 한 명이 뭐 월차 내고 쉬고 그런다고 해서 회사가 안 돌아가지 않거든요. 근데 시더스 그룹도 좀 그렇게 단계로 갔어야 되는데 그 직전에 좀 어려움을 겪으신 거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연합채권단도 지금 이제 시작은 이렇게 어렵게 하고 계시지만 이 시스템을 잘 갖추신다면 적더라도 우리 채권 회수하는 데도 좀 주력을 하고 또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방안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일예로 그 웰빙 카페 이런 것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를테면은 이런 거를 이제 만약에 찾아오신다. 그러면은 뭐 그게 운영이 돼서 수익이 나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래서 예를 들면 실제로 운영을 하면은 뭐 334라든가 이렇게 비율로 해서 일부는 바로 회원들한테 나눠주시고 일부는 이제 적립을 하고 또 뭐 일부는 뭐 재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면 정말 그 앞으로 좀 꾸준하게 우리가 뭐 찾아오고 하는 힘든 일들을 할 때 그게 좀 더 또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예전에 제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결혼하고 막 그랬을 때인데 제 막내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우리 이제 결혼도 다 하고 했는데 그 부모님 용돈 얼마라도 조금씩 각자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약간 그 전까지 틀렸던 게 사업해서 돈 왕창 벌어서 좀 크게 해드리자. 부모님 막 집도 사드리고 뭐 차도 사드리고 이렇게 좀 크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 돌아가신 지 제가 8년 됐는데 되게 좀 죄송합니다. 갑자기 죄송합니다. 그때 제 동생이 한 얘기가 형 그냥 상황에 맞게 조금씩이라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100만 원 벌면 10,000원 드리고 1,000만 원 벌면 뭐 100만 원 드리더라도 그냥 우리 형편에 맞게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냥 그때 머리를 한 대 딱 두드러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야, 이 막내 동생 말이 맞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드리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뭐가 나오는 게 좋죠. 아예 안 나오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좀 주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아예 없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나오는 거를 만드신다면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하시는 일들 사실 이 채권 찾는 일 있잖아요. 뭐 아까 2,000억 말씀하셨는데 이게 찾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진짜 같이 합심하셔서 같이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하셔서 노력하셔서 우리 거니까 이제 찾아오실 노력하셔야 되거든요.
험난한 길이지만 좀 같이 진짜 그래서 힘을 합치셔서 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합채권단이 수많은 전문가 그룹들하고 협업을 좀 이미 협약도 좀 많이 맺어놨고요. 협업 가능한 데들을 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법무법인도 한 3개사 정도, 여기 우리 변호사님도 계시기도 하지만 또 각자 법률 법인들도 좀 잘하는 파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휴를 해놨고요. 또 회계법인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제휴를 해놨고요. 또 세무법인도 좀 제휴를 해놨습니다. 여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데더라고요. 저는 예전부터 좀 알던 데인데 예,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1등 하는 데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국세청 조사받은 추징 결과 나왔을 때 그것도 이제 저희가 좀 소개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건 저희가 받지 못했고 다른 이제 법인에서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다른 단체나 다른 시저스 회원들이라도 사실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서로 뭐 비방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누가 저거 한다더라. 그럼 잘 하라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 걸 하시면 돼요. 연합채권단이 할 수 있는 일을 채권 찾아오고 조금이라도 수익 낼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되지 누가 잘했네 못했네 이거 싸우시는 거는 굳이 제가 볼 때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한 지난 1년 반 동안은 그거 때문에 그거를 누군가가 좀 이렇게 선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많은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싸우다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집중 절대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우리 찾아오고 이런 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100만 원을 찾아오든 뭐 100억을 찾아오든 찾아왔을 때 잘 운용해야 되잖아요. 이 피 같은 돈인데 그죠? 옛날만큼 그 이상 복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좀 잘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산운용사도 한 3군데 정도 지금 제휴를 이미 좀 해놨습니다. 그 잘하는 분야에 따라서 우리가 여차하면 이제 찾아와서 잘 운영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회사는 시더스 그룹 대 인연을 계기로 지금 연합채권단에 경영자문으로 예, 정식 계약을 하고 아직 월급은 아직 안 주시더라고요. 네. 네, 잘 돼서 나중에 많이 받아가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제일 먼 거리. 예.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래요. 그러니까 생각은 하는데 마음 먹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먼 거리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마음에서, 가슴에서 이 손 끝까지의 거리랍니다. 근데 마음은 어떻게 우리가 먹었어요. 근데 이거 실행하기는 진짜 힘들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죠? 마음은 매일 먹어요, 우리가. 담배 끊어야지, 뭐 해야지, 이렇게 먹는데, 실행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렇게 그 연합채권단을 좀 구심점으로 해서, 좀 실행하시는데 좀 주력을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알고 보니까 인디언들 속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예, 이게 되게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여러분들한테 딱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연합채권단에. 빨리 가시려면 혼자 가시면 돼요. 가서 뭐 소송도 혼자 하시고 막 그러면은 좀 경우에 따라서 빨리 원금 받아갔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그보다는 다 식구 아니십니까, 회원들이? 예, 같이 가면 좀 더 멀리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수금 회복도 언젠가는 다 하실 수 있고 그 이상 또 수익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눈물의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잠깐 봤지만 협력 업체가 빵빵하네요. 그렇죠? 예.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KT 한국 방송도 방송도 있지만 신문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문 방송
열심히 취재해서 보도하고 여러분들 팬이 되도록 팬이 아니고 편이 되도록 할 테고 지금 여기 피해자 권리구제연대라든지 지금 연합채권단이 다 같은 마음으로 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고하신 TSD의 이명원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울렸습니다. 예, 감동받았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 우리 엄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뭐 TV 드라마 명장면 이런 거 보여준다 그랬거든요.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명원 대표님 말씀 참 잘하십니다. 그죠? 저도 지금 2년이 오래됐는데 말씀도 잘하시지만 실력도 상당히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또 그 LKB가 이제 법무부 파트너로 되어 있으니까 저번에 이제 또 LKB에서 이제 방판법 변호를 해서 또 웬 LKB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LKB는 법무부는 상당히 큰 데예요. 변호사들 많아요. 저희들이 제휴하는 변호사님들은 그 다른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특별히 이제 말씀드리러 올라온 건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TV 드라마 명장면이 있어서 한번 보려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왜 말이 없습니까? 변호인, 말을 하세요. 재판장님, 저는 지금 침묵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침묵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불과 몇 년 전 침묵을 하면 모두 함께 가라앉는다는 사실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침묵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동네 변호사 조드로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그때 2016년 그때 나온 드라마인데 정말 그때 제가 감명 깊게 봤어요. 그때 어떤 걸 느꼈냐면 변호사는 조드로처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는 저게 이제 웹툰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드라마인데 정말 제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게 뭐냐면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전사다 이렇게 내렸어요. 멋있죠? 그래 안 보이시죠? 네. 근데 지금 이 드라마를 보니까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어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변호사는 모름지기 의뢰인과 함께 싸우는 전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침묵하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12.12 사태가 있고 난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지만 연합채권단이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그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일을 해 나가자. 유명한 그 법률 격언이 있잖아요.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그 말처럼 정말 우리가 권리 회복을 위해서 스스로 침묵하지 않고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노래가 한 곡 나오나요? 나는 내가 빛나는
한가람의 이제 반딧불이,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인데 아마 여러분들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노래일 겁니다. 반딧불이가 뭔지 아시나요? 반딧불이 되기 전에 개똥벌레라고 있습니다. 개똥벌레라고 있는데 1980년대 중반에 저희 뭐 그때 대학 다닐 때 세대인데 그때 이제 신영원의 이제 개똥벌레라고 이렇게 유명한 히트곡이 있었는데 그 우리 감독님이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오늘 행사에 이렇게 넣어놨던데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가사를 보니까 너무나 좋아요. 제가 이제 평소 생각했던 건데 여러분들 별이 뭘까요? 별이라는 거는 영어로 스타라고 그러잖아요. 스타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스타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항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태양계에서 스타가 누구죠? 태양계에서 스타는 이제 태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별은 또 어떤 속성이 있냐면 스스로 이렇게 빛을 냅니다. 남들이 이렇게 비춰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스타고 별인데 제가 나는 반딧불이라는 이 가사를 보니까 반딧불이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구나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을 찾아서 여러분께 돌려드린다. 이 단순한 방법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나오는 이 노래처럼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다 소중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밝히는 별이고 불빛입니다. 이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 회원 여러분들의 채권 회복에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가 되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가는 길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합채권단 엄윤상 변호사님 함께 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느 노숙자가 돈 많은 억만장자가 강의를 한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그 노숙자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이 억만장자가 어떻게 왔느냐 그러니까 당신 억만장자니까 나를 부자 되게 만드는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 왔다. 돈이 없어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냥 이렇게 왔다 그랬어요. 그 순간에 그 억만장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 노숙자 당신에게 지금 약 700달러가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말한 것 때문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좀 기다려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있던 분들이 갑자기 그 노숙자한테 돈을 막 주더라고. 그분이 자기 노숙자인데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이제 박수를 막 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노숙자에게 그 억만장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내 강의를 듣기로 한 그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자신의 가치가 인정되는 곳에 갔기 때문에
거기 자기를 빚냈기 때문에 당신을 돈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건 그 얘기고 지금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무 데나 오라 그런다고 해서 가지를 마세요. 내가 가면 그 자리에서 내 가치가 인정되는가를 생각하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정이 된다 생각하면 가서 나의 자신을 마음껏 비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자가 된다. 그냥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아무 데나 다녀가지고 부자 못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 가치가 인정되는 곳에 가서 나를 비추면 모두 부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결국에는 저랑 엄민성 변호사, 이명헌 대표 세 사람이 다 움직였는데 사실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리더가 다 한 일입니다. 그래서 연합 채권단을 믿고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라면서 모든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